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AMD에서 기술 지원 나가고 있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세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미를 장식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래서 오늘 AMD 관점에서 CXL 어태치드 티어드 풀드 메모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최대한 빨리 귀가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찝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젠다입니다.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리 아키텍처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년 정도 일을 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안 바뀌어 온 것 같아요. 사실 뭐 메모리 채널은 늘어나고 속도도 더 늘어나고 DDR2, DDR4, 3, DDR4, DDR5까지 늘어났지만 사실 본질적인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바뀐 게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CXL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제 만나면서 굉장히 좀 뭔가 어떤 메모리의 어떤 구조라든가 새로운 혁신적인 새로운 그 솔루션들, 어떤 계층 간 메모리 계층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구조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 거고, 그리고 런타임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티어드 메모리에 대해서, 그리고 페이지 마이그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런타임 메모리 풀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CXL 메모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CXL을 통해서 어떤 메모리 익스펜션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 플렉서빌리티, 어떤 시스템의 유연성이 크게 향상이 되겠죠. 더 이상 어떤 DIMM 채널 숫자라든가 어떤 메모리 용량만을 가지고 메모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그 구성과 다양한 어떤 스피드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구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익스펜션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져가겠죠. 사실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AMD의 제노아라고 하는 젠4 아키텍처의 에픽 CPU가 새로 출시가 되면서 저희가 사실은 12채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텔의 샤파이어 래피드의 8채널에 비해서 더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 그 어떻게 보면 투소켓 서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소위 말하는 2D PC 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대한 메모리 채널을 포퓰레이션해서 구성할 수 있는 구성의 개수는 사실 인텔 같은 경우는 투소켓 기준 32채널이고 그리고 저희는 12채널을 지원하기 때문에 48DIMM이에요. 근데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서버 제품군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48채널 제품이 없습니다. 48DIMM 제품이 없습니다. 거의 24DIMM 제품만 있어요. 사실 그게 만들기 싫어서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폼팩터의 제한인 거죠. 사실 물리적인 폼팩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버의 그 어떤 표준 서버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잖아요. 1U, 2U, 3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께는 늘어나지만 절대적인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 때문에 메모리를 확장하는데 분명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인텔 같은 경우는 32DIMM이니까 그나마 좀 사정이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충분한 용량을 제공하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메모리 밴드위스와 어떤 용량 측면에 있어서 CX를 통해서 확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새로운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에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인피니티 가드라고 하는 메모리 인크립션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뭐 경쟁사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그런 기능들을 그대로 CXL 확장되는 메모리까지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보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런 확장성과 함께 보안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티어링이죠. 가장 뭐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전에 이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티어링을 많이 써왔잖아요. 이제 뭐 SSD라든가 NVMe라든가 어떤 하드디스크를 통해서 어떤 티어링 스토리지를 구현함으로써 어떤 가격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구성을 가져가는 그런 솔루션들이 스토리지에 이미 적용이 돼 있었는데 동일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CXL 메모리 티어링을 통해서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DDR5, DDR4 그리고 시스템 온칩 메모리 그리고 CXL 다이렉트 어태치드 메모리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CXL 스위치를 통한 메모리 풀링 같은 그런 메모리 티어링을 통해서
어떤 좀 더 효율적인 구성이 가능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TCO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티 호스트가 드디어 이제 하나의 그 어떤 그 이거는 뭐 아까 설명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그 CXL 메모리 스위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서 이게 어떤 뭐 쉐어드 스토리지를 공유하듯이 쉐어드 메모리 풀을 여러 개의 그 서로 다른 호스트가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구성도 가능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메모리의 어떤 컴포저빌리티 프로그레션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이제 어떻게 보면 메모리 다이렉트 어태치죠. 특히 잘 아시는 CPU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DIMM 채널 구성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스케일 아웃, CXL을 통한 메모리 스케일 아웃은 다이렉트 CXL 메모리 어태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메모리, 좀 더 많은 용량의 메모리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그 확장성을 가져갈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메모리 풀링 그리고 디스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멀티 호스트,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멀티 호스트가 어떤 CXL 스위치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메모리 풀링을 통해서 하나의 메모리 풀링 디바이스에서 메모리를 서로 공유하고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구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메모리 매니지먼트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런타임 매니지먼트의 어떤 그 접근 방향은 일단은 이제 메모리 티어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핫 메모리, 콜드 메모리, 소위 말하는 그 스토리지 티어링에서도 많이 쓰던 용어들이죠. 핫 디스크, 콜드 디스크, 핫 스토리지, 콜드 스토리지를 통해서 많이 액세스하지 않은 부분들을 콜드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제 자주 액세스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캐싱하듯이 핫 메모리를 통해서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 티어링, 그리고 실시간으로 페이지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실제로 메모리 계층 간에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액세스하고 있는 메모리 내용들을 그대로 마이그레이션하는 페이지 마이그레이션 같은 기능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메모리 태용에서 뭐 당연히 지원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겠죠. 멀티타입 메모리 매니지먼트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DDR5랑 DDR4 같은 어떤 그 메모리 스펙 자체 차이라든가 스피드 자체 차이로 인해서 어떤 티어링을 구성한다든가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렉트 메모리랑 다이렉트 어태치드 CXL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풀 구성에 따른 이제 어떤 그 멀티 타입의 메모리를 시스템이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런타임 메모리 보로잉 알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풀링에서 메모리를 실시간으로 이제 메모리 용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모자란 메모리들을 이제 메모리 풀링을 통해서 메모리 용량을 확보했다가 다시 이제 사용이 끝나면은 다시 반환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구조들이 전부 이제 런타임 메모리, 런타임 매니지먼트의 그 기본적인 기능에 추가돼야, 당연히 포함돼야 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티어드 메모리 구조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티어 1 메모리, 티어 2 메모리, 그리고 티어 3 메모리로 구분이 될 거고요. 티어 1 메모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에서 다이렉트로 어태치되는 기본적인 그 DDR 모듈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액세스 속도는 대략 한 100나노세컨드 정도, 이제 실제로 접근 시간 정도는 평균적으로 한 100나노세컨드가 될 거고요. 그 티어 2 메모리가 있습니다. 티어 1, 티어 2 메모리는 전부 누마 도메인과 페이지 마이그레이션이 모두 적용되고요. 티어 2 메모리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붙어 있는 CXL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티어 1 메모리 대비해서 속도는 대략 한 200나노세컨드 정도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 속도 차이가 나고요. 티어 3 메모리는 실제로 그 CXL 스위치를 통한 어떤 그 외부 디바이스, 외부 풀 디바이스에 대해서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가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500나노세컨드 정도의 속도, 좀 속도 차이가 좀 5배, 1배, 2배,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티어링이 퍼포먼스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그래서 그 구분은 이제 티어 1에서 티어 2까지 메모리 중간까지는 이제 한 메모리로, 그리고 티어 3 메모리를 콜드 메모리로 저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4세대 에픽 9004 제노아 제품의 1DPC CXL 스위치 티어드 메모리 구성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투소켓 구조고요. 보시면 이제 4세대 이제 에픽 CPU에 실제로 티어 1 같은 경우는 로컬 DIMM이 되겠죠. 로컬 DIMM 같은 경우는 총 12개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걸, 12개의 DIMM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저희가 2D PC 구성인 경우 24채널까지 24DIMM까지 지원하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1D PC 구성으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티어 2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CXL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제노아 같은 경우는 실제 최대 64레인, 64 PCI Gen 5 레인까지 CXL 용도로 별도로 이제 할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2GT per second 정도의 속도로 이제 CXL 다이렉트 터치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패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티어 3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좀 대용량의 어떤 DDR 메모리들을 장착할 수 있는 어떤 그 별도의 외부 디바이스에 실제 CXL 메모리로 CXL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데모를 구축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 데모 환경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CPU, 저희 제노아 CPU는 실질적으로 지금 CXL 1.1을 지원하고 2.0의 부분적인 어떤 피처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 라스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페이지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어떤 그 어드레싱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기능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멤버즈의 메모리 머신의 IBS 프로파일을 통해서 최적화돼서 이제 어떤 그 실시간 메모리 뭐 페이지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메모리 액세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밑단에 실제 하드웨어는 CXL IO와 CXL 메모리 통해서 몬타지에 이제 CXL 16배속 AIC 제품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 CXL 메모리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런 데모로 구성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데모를 통해서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어떤 핫 메모리에서 콜드 메모리 페이지 마이그레이션 그 어떤 레이턴시 최적화를 위한 페이지 마이그레이션을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최적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IBS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제노아의 하드웨어 어시스티드 페이징 기능을 통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48기가 정도의 데이터셋을 6기가 DRAM 티어로 옮겼을 때 대략 42% 정도 향상된 어떤 스루풋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컴포저블 디스그레이트 메모리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쉽게 통합 가능하고 계층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구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정말 과도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시스템 비용 자체가 사실 뭐 굳이 뭐 그 비싸다는 그 가속기들 얘기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스템 코스트에서 DRAM에 차지하는 코스트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DDR5로 오면서 물론 그 가격은 점점 더 이제 좀 더 좋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스트,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시스템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한 어떤 그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양한 어떤 그 사용자 케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시스템 레벨의 어떤 최적화 그리고 성능 최적화를 통한 어떤 그런 멀티 메모리 스트럭처 어떻게 최적화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더 이제 연구가 되고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발굴해서 테스트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AMD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CXL을 지원하는 CPU를 제공할 뿐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멤버지 같은 업체들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 그리고 뭐 몬테지 같은 회사들의 어떤 그 CXL 확장 실제로 CXL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 아답터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한채 결합이 돼서 실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그 CXL 환경을 점점 더 최적화해가고 시장을 좀 더 성숙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트랜스페어런시는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이런 CXL 메모리를 기존의 어떤 DRAM의 액세스까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혀 제로 코드 체인지를 통해서 전혀 그냥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율적인 런타임 매니지먼트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풀어가야 될 과제고 AMD는 실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CXL 그 마켓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솔루션 벤더들과 긴밀하게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최대한 빨리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혹시 추가적으로 어떤 AMD 시스템에서 어떤 CXL 메모리를 테스트해보고 싶으시거나 이런 문의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거나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은 있으신가요? 네, 뭐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